안녕하세요. 저 모니터랩 박우철입니다. 오늘 그 세시 기반의 차세대 클라우드 보안이라는 발표 주제를 준비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니터랩이라고 하면 웹방화벽이나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같은 보안 어플라이언스 벤더사로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모니터랩도 아이온 클라우드라는 자체 플랫폼과 브랜드를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구독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시 또는 SSE라고 얘기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구축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나 뵀을 텐데 생각보다 어떤 세시에 대한 실체, SSE에 대한 차이, 그렇다면 나는 예를 들어 캐스비나 GTNA를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도입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부적인 어떤 동작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내가 도입했을 때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아주 베이직한 얘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계시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시나 SSE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이 것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변하고 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얘기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아주 과거에는 이 클라우드로, 온프로미스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게 보안은 그럼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우측은 CSP 사업자의 이아스나 파스를 이용해서 내가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버를 옮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좌측 상단에 있는 SaaS라고 표기해 놓은 거는 우리가 일하면서 어떤 SaaS라고 부르는,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나 슬랙, 5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거기에 대한 클라우드를 구분했고, 사실 우측에 이아스 파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기존에는 어떤 CSP의 마켓플레이스나 또는 보안 벤더사의 버추얼 어플라이언스를 BYOL이든 PYAG 형태로든 구독해서 보안을 충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CSP들에서 네이티브 형태의 보안 솔루션들, 보안 상품이겠죠? 보안 상품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우측의 내가 데이터나 서버를 이아스 파스로 이용할 때에 대한 보안 얘기를 오늘 하기보다는,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아이온 클라우드는 이 양쪽에 모두 다 해당되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만, 오늘 세시와 SSE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에는 좌측 상단에 있는 우리 직원이 기업에서 사용하라고 승인한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이 SaaS들 또는 인터넷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어떤 섀도우 IT,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그럼 제거하고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기존에는 저희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프로미스 환경에는 서버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한 곳에 모여 있었죠. 주로 다 데이터 센터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통적인 경계선 보안, 앞단의 데이터 센터 앞에 어플라이언스들을 켜켜이 쌓아두고 바깥 구간은 언트러스트, 그리고 이런 보안 장비들을 통과하고 들어왔을 때에는 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경계선 보안을 제공해 왔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내가 이아스나 파스로 이용할 때 여기에서 X라고 표기한 거는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물리적인 기존의 어플라이언스들을 앞단에 배치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그러면 왼쪽에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SaaS들을 이용할 때
기업의 직원이 외부에서 재택이든 원격이든 인터넷에 있는, 결국 사스도 인터넷에 존재하는 거니까요.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존의 클라이언트들,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비해 놓은 이 영역으로 트래픽들이 오지 않아요. 결국 내가 통제해야 될 디바이스나 사용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이 전부 다 내 영역 외에 위치하는 거죠. 경계선 밖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사용자의 트래픽을 백홀 시키는 거예요. 뭐 백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사용자의 트래픽이 다이렉트로 인터넷으로 가야 될 것을 무조건 다 내 데이터 센터로 일단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안 장비들에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깥 인터넷 또는 뭐 기업 내부 원래 목적지, 트래픽의 목적지로 이제 보내는 백홀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백홀을 취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어플라이언스들이 계속 덩치가 커져야 돼요. 뭐 사실상 백본 스위치만큼 덩치가 커져야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의 트래픽은 인터널보다는 전부 다 인터넷, 익스터널 트래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SASE나 SSE라고 얘기하는 이 다이렉트 통신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또 사용자 경험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커버리지하는 것이 SASE나 SSE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라는 게 굉장히 앞당겨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 원격근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의 기업 문화로서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 비중은 늘어날 거고요. 자, 뭐 여기 숫자 보시는 대로 뭐 전체 인원의 64%가 원격근무 중, 뭐 그리고 많이 늘었다. 그리고 기업에서 사실상 업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나 5365, 뭐 슬랙, 기타, 뭐 세일즈포스 이런 것들 이용하지 않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든 또는 기업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든 보편 다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통계 지표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금 이 97%라고 얘기하는 뭐 이 97%에 저도 포함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기업에서 업무를 하라고 제공한 디바이스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물론 이걸 완전히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업무를 보다가 VPN으로 연결해서 일을 하다가 잠깐 짬이 나서 뭔가 웹서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인터넷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보안의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에 위치하기보다는,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탄탄하게 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계속 제공해 왔잖아요. 보안을 계속 제공해 왔는데, 인터넷,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악성 코드니 뭐 바이러스니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직원이 동일한 업무용 기기를 이 외부의 인터넷에 이용을 하다가 다시 기업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로 접속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괄목해서 볼 만한 어떤 중요한 어떤 환경의 변화이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SASE라는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트래픽이 어떻게 동작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구성도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출장자나 재택근무자가 VPN을 이용해서 백홀을 했고 인터넷이나 또는 뭐 사스 그리고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그런 그림을 간략하게 표기를 한 거고요. 이때 SASE라고 하는
셋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장비가 아닙니다. 플랫폼 또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아키텍처나 프레임워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셋을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셋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보안 서비스를 구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셋이라고 얘기하는 플랫폼들이 CDN 처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캐시를 위해서 전 세계에 엣지들이 촘촘히 박혀 있죠. 그리고 캐싱 가능한 객체는 가장 가까운 그 엣지에서 히트를 쳐서 트래픽을 전달해 주듯이 이 셋이라고 얘기하는 엣지들이 전 세계 곳곳에 플랫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트래픽은 가장 가까운 엣지로 터널링이 되는 거고요. 사용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이 셋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엣지들 중에서 터널링이 되고, 기존의 이 트래픽들은 사실상 모든 트래픽, 여기에서 내가 커넥터나 에이전트에서 스플릿 터널이나 리버스 스플릿 터널을 구성한 건 예외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사용자의 모든 트래픽을 엣지로 보낸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트래픽이 엣지로 왔을 때 이 엣지에는 SWG니 뭐 캐스비니 GTNA니라고 하는 보안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고요. 일종의 기존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모듈처럼 이 엣지 플랫폼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는 트래픽은 검사를 하고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사용자의 신원 그리고 정책에 위배되지 않으면 인터넷으로 보내주는 거고요. 또는 기업의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서버들마다 커넥터를, 뭐 여기에서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게이트웨이 박스를 데이터 센터에 위치시킬 수 있고 서버들마다의 커넥터를 위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부에서 서버 쪽에서 엣지로 터널이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방화벽에서 나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전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터널링이 뚫리면 사용자의 트래픽이 기업 어플리케이션을 향했다면 인터넷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지인 내부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보내주는 이 그림을 GT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GTNA 대비해서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인 VPN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 그림을 한 차례 설명드렸는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경계선 보안이 아니라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앞선 세션에서도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히 다뤄졌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경계선 보안이 제로 트러스트로 바뀌는 거고, 이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칙이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잘 실현해 주는 또는 실행하는 플랫폼이 셋인 거고요. 그래서 이 기존에는 네트워크 베이스로 어떤 연결이 일어나고 제어가 됐다면, 그게 아니라 셋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신원으로 꼽습니다. 당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컨텍스트, 맥락 속에서 지금 접근하는가, 이걸 보고 사용자가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자기는 그 클라이언트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셋시가 쉽게 얘기해 보면, 기존에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에 보안 장비들이 설치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로 본다. 그리고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네트워크에 보안을 입혀버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결국 어떤 얘기냐면, 조금 전에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모든 트래픽을 엣지로 보내는 거고,
이 엣지와 엣지들, 플랫폼들 간에 트래픽이 빠르게 전송이 되게 하는 거를 SD-WA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런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들, 좌측에 네트워크 기반의 기술들과 트래픽이 엣지로 왔을 때 다양한 보안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이런 그림을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런 그림을 세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지와 슈와 터빈이라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사용자이고 자기의 기기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엣지로 접속이 되는 거고 자기 신원 또는 신원 및 자기가 지금 접속한 기기 그리고 맥락이라고 얘기하는 내가 지금 접속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접속했는가 나라가 어디인가 또는 어떤 회사에서 승인한 기기인가 회사에서 사용하라고 권장한 브라우저인가 등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또는 특히 기업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올 때에는 이런 세부적인 적응형 접근 제어까지를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지와 슈와 터빈은 각각 자기가 접속할 수 있는 우측의 서비스들에 접속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른 거죠. 그리고 중간에서 엣지에서 자기에 맞는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네트워크에 어플라이언스 보안 장비가 놓였고 이 장비가 제공해주는 보안 기능에 사용자를 맞춰야만 했습니다. 왜? 그 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도입되면서 개념이 이용되면 사용자로 중심이 완전하게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접속을 하든 나라는 신원과 디바이스가 확인되면 그에 적절한 권한이 제공되는 것이고 그 권한에 따른 어떤 서비스들,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세시가 가지는 가장 큰 기존 전통적인 경계선 보안과의 가장 큰 차이고요. 이 SSE라고 얘기하는 것, 이 최근 들어 올해 초부터 가트너에서 세시 외에 SSE라는 것을 정의를 해줬습니다. 별도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줬는데 이 세시는 방금 설명드렸고 세시는 네트워크와 보안이 하나예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도입을 하려고 해도 기존의 네트워크와 보안이 같이 움직여줘야만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주로 세시를 검토하는 거는 글로벌 단위의 사업장, 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기업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온프로미스와 클라우드에 분산돼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세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어떤 글로벌 단위의 사업장에 적절하게 도입이 될 수 있는 거고 SSE라고 얘기하는 거는 A를 하나 뺐습니다. Secure Access Service Edge에서 A를 뺀 거예요. Security Service Edge. 뭐냐면 세시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로 합치면서 모든 걸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SSE는 자 그런 고충이 있지? 그러면 네트워크는 그냥 다 그대로 둬. 그리고 보안만 자꾸 어플라이언스들 구매하고 도입시켜서 구축하지 말고 하나의 벤더가 제공해주는 엣지로 플랫폼으로 다 보내. 그리고 그렇게 간소화해서 보안을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이용해 라고 하는 것이 결국 SSE예요. 그래서 이 SSE는 정확히 초점이 재택이나 원격 근무를 주로 하는 기업에 포커싱을 하는 거고요. 세시는 온프로미스와 클라우드가 공존하는 기업 상황에 초점을 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살펴보시고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SSE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양한 보안 상품이 이 플랫 벤더들마다 각각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보안 서비스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좀 빨리 흘러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꼽는 SWG, CASB 그리고 GTNA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궁금해하는 서비스들이 보안 상품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SWG는 그래도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Secure Web Gateway. 기업의 트래픽이 인터넷 바깥을 향해서 나갈 때 예를 들면 URL 필터링 또는 DLP 또는 어떤 안티머레어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거죠. 말 그대로 웹의 문지기로서 어떤 악용된 사이트라든지 기업에서 승인하지 않은 비업무 사이트들을 접속하는 거를 제어하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CASB를 많은 분들이 SWG와 조금 헷갈려 하시고 정확한 차이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요 D페이지에서 SWG와 CASB의 큰 차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GTNA도 기존의 VPN 대비해서 뭔 차이가 있는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SWG는 보호하는 목적지 타겟이 전방위적인 웹 전체, 인터넷, 웹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터넷 CASB는 인터넷에 있습니다. 퍼블릭 인터넷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SaaS 서비스 이 SaaS라고 얘기하는 정말 많은 SaaS들이 있죠. 세일즈포스, 구글 워크스페이스 5365, 슬랙, 지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SaaS들을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ASB와 SWG 이게 중첩되지만 각각 다른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보면 CASB는 벤더가 제공하는 지원하는 범위 내에 SaaS들로 한정되는 거고요. SWG는 직원이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 어디를 가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깊이가 다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WG는 안전한 인터넷 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CASB는 기업에서 사용하라고 승인한 또는 사용하라고 승인하지 않은 SaaS들을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CASB를 사실 도입하거나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세 가지 모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CASB 벤더라고 얘기하는 벤더에서는 이 세 가지 타입을 모두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포워드 프록시, 정방향 프록시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간단합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에 설치된 커넥터에서 모든 트래픽이 다 엣지로 오니까 엣지에서 검사를 하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버스 프록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대한 좀 짧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의 표를 보시면 CASB에서 구분하는 어떤 영역과 대상을 구분을 해놨고요. 어떤 얘기냐면 CASB가 제공되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서 기업이 사용하라고 승인한 SaaS인지 아닌지 그리고 접속하는 엣지로 접속이 되는 연결이 회사의 기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좀 시간이 더 있으면 여기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그래서 리버스라고 얘기하는 게 왜 필요하냐? 직원이 커넥터를 설치해서 엣지로 트래픽을 보내야 되는데 커넥터를 설치하지 않아요. 통제당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또는 어느 날 휴일날 바깥에 나갔는데 급하게 PC방에서 접속을 해야 돼. 그러면 PC방에 있는 기기에 회사에서 사용하려고 한 엣지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기본적으로는 연결이 되겠지만 좀 더
어떤 다양한 조건으로서 기기 체크를 하는 설정을 넣어놨다면 접속이 안 되겠죠. 그럴 때에는 근데 기업의 SaaS에 접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접속해서 어떤 파일을 반출을 해줘야 돼요. 불가능하죠. 엣지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때 리버스라는 걸 씁니다. 기업이 사용하라고 한 SaaS, 예를 들어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할게요.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관리자, 기업 계정이 있잖아요.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해서 거기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하는 기능에 싱글 사인온을 기존의 IDP로 설정이 돼 있었다면 그거를 캐스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디서 접속을 하든 엣지를 경유해서 접속을 했든 또는 그냥 다이렉트 인터넷으로 SaaS에 접속을 했든 반드시 마지막에는 캐스비로 리다이렉트가 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API는 단순화시켜 보면 Saa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API들이 있죠. 그러면 이걸 캐스비 사업자가 연동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트래픽이 아니고요. 사후이긴 합니다만 SaaS에서 제공되는 API를 이용해서 모든 트래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액티비티나 행위 이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를 가시화시켜서 화면 콘솔에 캐스비 사업자의 화면 콘솔에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API 모드가 가장 큰 차이고요. GTNA와 전통적인 VPN의 차이. GTNA라고 얘기하는 것을 좀 더 구분해서 얘기하면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신원이 뭐고 어떤 맥락 이걸 가지고 접속 확인이 되면 가장 최소한의 권한만 주겠다인 건데, 그리고 계속 세밀하게 통제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GTNA는 이 GT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기업 어플리케이션, 기존의 VPN을 이용해서 접속하던 그 기업 내에 위치한 기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정확히 최근에는 이런 행위라기보다는 GTNA는 VPN을 대체해서 모든 트래픽이 엣지로 왔을 테고 이 엣지에서 기업 어플리케이션으로 터널링을 해주는 이거를 이런 상품을 GTNA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VPN은 네트워크 베이스로 접속이 되죠.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기기에 최소한 네트워크적으로 연결은 가능합니다.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없으면 로그인은 못 하겠지만 최소한 스캐닝을 해보면 정보가 다 나와요. 그런데 GTNA는 권한이 없으면 연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터널링으로 뚫려 있는 터널로 더 이상 보내주지 않을 거니까. 네트워크를 스캔해도 어떠한 정보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로소 내 신원이 확인되고 연결이 되면 그제서야 예를 들어 뭐 커맨드 창에서 어떤 스캔 정보를 해보면 내가 승인받은 접속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만 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베이스가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신원이 확인된 권한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접속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 나머지는 자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데 조금 전 세션에서 단일 벤더를 셋이나 SSE를 이용할 때 단일 벤더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도 이 서비스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거는 저희 같은 벤더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조금 더 솔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좋은 얘기는 여기에 보이는 복잡성을 최소화한 간단한 정책 관리 좋죠. 기존에는 다양한 보안 어플라이언스들 마다마다 들어가서 통제하고 정책 수립하고 컨트롤했어야 됐는데 이 벤더가 제공해주는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한 원 콘솔에서 다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뭐를 할 수 있냐? 모든 내 직원 그리고 우리 직원이 접속하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디지털 경험, 왜냐하면 모든 트래픽을 다 받으니까 기존의 어떤 단위의 데이터로서는 어떤 유용한 컨텐츠가 될 수 없지만
이것들이 잘 조합이 되면 굉장히 가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을 잘 시각화해서 어떤 콘솔 화면에 뿌려주고 리포팅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사실 이 이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면 클라이언트들의 커넥터에서 모든 트래픽이 터널링 돼서 엣지로 연결됩니다. 어떤 엣지냐?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엣지잖아요. 자, 암호화돼서 터널링 돼서 연결됐기 때문에 그 구간에 어떤 보안 장비가 있어도 무효한 거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여러 보안 사업자들의 엣지에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불편하지만 어떤 포장에서 단일 벤더로 연결됐을 때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상 이면에는 이런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